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네.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책인데, 봉연희 형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패턴이랑 상당히 비슷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봉연희 형이라는 분은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리고 또 서울에 집이 없으시대요. 대부분 재테크하시는 분이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데 이분은 여전히 서울에 집은 없지만 자기가 받는 급여를 통해서 재테크하고 또 우량 주식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트가 그 첫 번째가 그 투자법이 주식 계좌는 세 개로 쪼갠다. 연금 저축 계좌, 그리고 미국 계좌, 국내 계좌 이렇게 쪼개가지고 통장을 나누어서 우리가 관리하듯이 주식 계좌도 미국 주식, 그리고 또 한국 주식, 그리고 또 연금 주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관리하는 게 좀 색달랐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부를 좌우한다는 것은 월 우량 주식을 33만 원씩을 샀을 때 나중에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게 많은 부자들의 원리가 수입의 10%, 15%를 꾸준하게 저축하거나 주식을 샀을 때 대부분 그게 복리 효과로 2배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걸 저도 한번 느꼈고 또 이 봉연이 형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제가 그 내용을 같이 좀 서머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7위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데 7위의 법칙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법칙이 복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2,000만 원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중금리가 지금 1%, 2%잖아요. 그래서 복리로 적용을 해보면 1%일 때 72년 뒤에 원금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축을 통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나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을 이 1%일 때는 72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앞당긴다는 게 이분의 어떤 의도 같으세요. 재밌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새우깡이랑 브라보콘이랑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원, 300원 하던 게 지금 뭐 2,000원, 뭐 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브라보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강남 아파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비쌌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때도 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격이 5억, 7억을 했는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가 보통 20억, 30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4배, 5배가 올랐어도 그때 당시에는 또 그 금액이 비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강남 아파트가 20억, 30억 되는 게 또 10년 뒤에는 이 금액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격이 싸지면은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지만 좋은 아파트와 좋은 주식은 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게 이 싸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주식을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재밌어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이 올라갈 때는 누구든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부동산이 횡보장,
평균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락해요. 이때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가상화폐가 계속 올라가다가 4월 달까지 8천만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5월, 6월, 7월, 8월까지 완전 죽었죠. 완전 반토막이 나가지고 3개월, 4개월을 3천, 4천을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은 2년만 견뎌라, 그런 부자가 되린다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량 종목들을 우리가 사놓고서 2년, 3년만 기다려도 목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만 투자하는 그런 투자 비법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1980년대에는 현대차, 삼성전자, 유공, 금성사 이런 게 시가총액 1, 2, 3등이었고 1980년대 이제 조금 지났을 때는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이거 지금 다 없어졌네요. 그때는 이 은행들이 선두권 1, 2, 3등을 했었을 시절이에요. 은행이 최고였죠. 그리고 이제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포스코, SK텔레콤, 한국전력, 한국통신 이런 회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부터 나타났냐? 2000년도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1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1등, 2등을 바뀌지 않고 삼성전자가 우상향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 하시는 주식 투자분들은 시가총액 1등, 2등을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자제품에서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쪽에서 1등은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렇게 1등 주식을 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은 투자의 실패를 덜 한다는 거죠.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의 실패를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주식은 언제 사냐 많이 물어보세요. 주식은 언제 사나요? 예. 가장 좋은 건 떨어졌을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존니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존니 대표님은 just now, 지금 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주식을 사야만이 내가 1년 뒤, 2년 뒤 봤을 때 지금이 낮은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주린이나 저를 포함한 초보자들은 뭐냐면 가격이 싸질 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가격이 지금 이제 최근에 LG화학이 1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쉐보레 그 전기차 공급하는 게 배터리 불량으로 해서 이제 리콜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격이 LG화학이 갑자기 10% 이상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 것 같죠. 근데 못 사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싸도 못 사고 싸도 못 사고 그러니까 아무 때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꾸준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이 형님처럼 이 저자처럼 봉현이 형님처럼 월급날 33만 원씩을 우량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06년 5월 8일부터 매달 월급날 현대해상 주식을 사고 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엄청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퇴직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객들한테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사라고 해서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언제 사냐 물어보시면 just now, 지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봉현이 형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가 초보자분들은 단타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익은 중소형주가 많이 이익이 나지만 실은 업앤다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실수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네. 최근에 그 주식 계좌를 한 20만 계좌를 열어봤을 때 대부분 개미들이나 주린이들이 10일 이내 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0일이 넘어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3%, 4% 수익이 났을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존버하는 거예요. 또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남기고 손해가 크고 조금 남기고 손해가 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존니 대표님이나 강방천 대표님이나 또 우리 봉현이 형님이나 얘기하는 것은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30일, 60일 이상을 주식을 사고 묻어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일 꾸준히 사라는 얘기죠. 네,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봉현이 형님이 또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주식 용어나 재무제표 이거를 참 잘 설명해요. 예를 들면 그 EPS 주당 순이율 그리고 PER 주가 그 수익 비율 그리고 ROE 자기 자본 비율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용어들을 되게 잘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숫자로 나왔을 때 알 수는 없지만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내려가는 게 좋은 건지 그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퍼 같은 경우는 주가 순익 비율인데 퍼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삼성전자가 이 주가 순이익 비율이 좀 낮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100이 넘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100 이하기 때문에 아직도 순이익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롤라고 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 자본이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낮을수록 나쁜 거고 부채가 또 있으면 좀 나쁜 거고. 근데 부채 같은 경우도 내가 시설 투자를 위해서 부채가 생긴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잘못 사가지고 부채가 많은 건지 손실이 난 건지 그것도 또 보면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1년, 2년, 3년을 볼 때도 그 순이익이 계속 늘어났는지 그리고 매출이 점점 늘었는지 부채가 계속 줄었는지 늘었는지 자기 자본 비율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퍼가 낮았는지 높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봉현이 형의 그 초우량주 투자 비법을 얘기하는데 너무 쉬워요. 그 쌀 때 많이 사래요. 쌀 때. 네, 쌀 때 많이 사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폭락할 때 좀 사래요. 폭락할 때. 가끔 보면은 주식이 폭락할 때가 있어요. LG화학처럼 갑자기 뭐 리콜 들어간다던가 떨어질 때. 그리고 누가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외부에 압력이 있어서 떨어질 때 매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쌍둥이 빌딩 미국에서 헬기 폭격으로 무너졌었잖아요. 그때 현대해상 주가가 9,8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한 2만 원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그때 제가 한 조금 일부를 샀었는데 그때 많이 이득을 봤거든요. 근데 주식을 매달 매달 사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산다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못 사요. 예.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 30만 원 사시는 분들은 주가가 폭락하면 살 수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일 사는 사람, 매달 사는 분들이 아니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간 보유하래요. 그래서 그 20만 개 계좌를 봤을 때 보통 10일 이내 파시는 분들이 20, 30%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을 보유를 했을 때 그게 이제 큰 목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시드를 늘려야 돼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수익률이 50%야. 근데 들어간 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뭐 그게 뭐예요? 5만 원이잖아요. 근데 시드가 1000만 원 1억이에요. 근데 20% 얻었어. 그러면 1억에 20%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수익률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드나 내 머니를 많이 갖고 있어야만이 나중에 수익률이 적어도 목돈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익률만 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절약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당근마켓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내다 팔으라는 거예요. 안 쓰는 뭐 캠핑 장비, 그리고 뭐 텐트, 그리고 뭐 골프채, 그리고
뭐 안 쓰는 뭐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돈을 모아서 우량 주식을 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저도 보면은 안 쓰는 물건이 많아요. 그걸 빨리 당근 마켓에 팔아가지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만들어서 또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비율을 6대 4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한국 주식을 많이 사지? 왜 미국 주식을 많이 사냐? 이렇게 이제 봉현이 형님한테 이제 저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 독자들이 물어봤죠. 근데 이분 답이 정답이에요. 좋은 주식이 미국 주식이 많대요. 많죠.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뭐 페이스북, 구글, 뭐 넷플릭스 이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2,000개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2,000개의 그 회사를 다 팔아도 애플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애플 회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회사가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도 계속 투자를 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그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반려동물, 풍력, 드론,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런 미국 미래 산업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라. 우리나라도 뭐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디젤이나 휘발유차가 이제 안 만들 거예요. 10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정말 좋아요. 제가 전기차를 이제 요즘 매니아가 됐는데 전기차 EV6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 400km, 450km를 충전하는데 7,000원, 6,000원 밖에 안 들어요. 제가 스포티지를 운행하는데 스포티지 그 500km, 450km를 넣는데 보통 7만 원, 8만 원 들어가요. 휘발유가. 근데 전기차는 10분의 1이에요. 7,000원, 6,000원으로 400km, 500km를 가요. 근데 이제 단점이 그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5시간, 6시간 걸린다고는 하지만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뭐 모건대학교,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엔 다 있어요. 그건 40분이면 급속 충전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수록 이 미래산업, 전기차, 배터리, 또 게임 종목 이런 데는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 투자한다면은 상당한 이득을 우리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봉현이 형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미국 주식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를 가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보잉 비행기 회사, 그리고 나이키, 코카콜라, 비자, 맥도날드, 존슨앤존슨, 여기 타이레놀 많이 만들죠. 요즘에 대박 났죠 뭐. 애플, 그리고 3M 이런 회사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배당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정말 알차고 좋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의 님의 회사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그 이 워렌 버핏의 회사에서도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 형님 90세가 넘었는데 그분께서 얘기하는 게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그 본인의 회사 그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던가 아니면은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 연동형의 주식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인덱스가 제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거슬리는 것보다는 시장과 동행하는 게 좋고 바람이 불 때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죠. 맞으면 바보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지혜로운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청약 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청약 예금이나 저축을 대출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청약 저축이나 예금을 해지를 하지 마시고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돈이 필요할 때 대부분 우리가 보험도 깨고 저축도 깨고 다 깨잖아요. 근데 청약 같은 경우는 기간이나 가입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점수로 돼서 될 수 있으면 청약 저축은 깨지 말고 예금이나 저축은 깨지 말고 대출을 받아서 활용해라. 이것도 정말 좋은 팁 같아요. 그래서 이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라는 이 봉현이 형님의 얘기를 통해서 주식과 또 어떻게 우량주에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배당이 어떤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재무제표나 그리고 또 뭐 자기 자본 비율 로 이런, 그리고 시가총액 이런 간단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익힌다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공하고 여러분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작가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